혹시나 여담이긴 한데 얘는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2부터 3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2부터 3이라고. 근데 지금 저는 정해져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2부터 3도 감소하는 구간의 일부분이다 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구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세모창에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야지. 그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정확하게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정확하게. 그치? 정확하게. 그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미분하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해결해내시면 돼요. 미분하고 0이 되는 지점이 2하고 3이더라 라는 문제로서 해결해내시면 되겠는데 어쩌다 문제를 보게 되면은 2와 3이 여기 들어가는 문제도 만나시게 될 거야.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감소하는 부분. 그럴 때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해결하시는 문제 유형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만 구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고 혹시 431번 같은 경우에도 잘 했나? 괜찮아? 우리가 도함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f 프라임 함수를 가져다가 잠깐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뭐 하는 거냐 이거 증가하는 구간에 대한 얘기야? 원래 이게 프라임 함수가 보면은 적분 쪽도 적분이라는 거는 프라임 함수를 보고 fx를 그려내는 거고 아니면 미분은 fx를 보고 f 프라임 x를 그려내는 건데 항상 최고의 모조건 푸는 요령은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로가 되는 여기 제로가 되는 점 이 네 점을 기준성으로 해서 원래는 보조선을 다 그려서 프라임이 음수 x축보다 아래쪽 있으니까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이제부터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또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이제 모두 증가하는 이게 원래 함수 fx라는 개형이라는 것만. 원래 방부등식은 그래서 원래 따로 할 게 없어요. 방부등식은 정말로 질문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은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 x축만 추가시키는 게 방정식이고 부등식은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리고 어디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만 판단하는 게 부등식인 거야. 그게 원래 여러분들 2차 부등 원래 다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방정식은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느냐 부등식은 과연 뭐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실 거예요.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서 혹시나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대표 문제 한 분씩 하시면서 보면은 3차 함수 그래프는 캐고창이 양수라면 그래프 형태는 세 가지야 이제부터. 어떻게 세 가지냐고 하면은 극대 극소 이렇게 0 되는 데가 2개 하나 없다 라고 하시는 세 가지 그래프 개형이고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극대극소가 존재하던가 아니면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던가 증가하던가 증가함수가 아니던가 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 요령은 뭐밖에 없냐면 프라임 x 0으로 해놓고 이 0이 서보다는 두 분 과 나머지야. 나머지 구분하지 않아. 중근, 허근 구분하지 않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하나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거에 여집합이라는 거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집합.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얘가 들어가 있고 4차 함수도 똑같고요. 4차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만 정확하게 지금은 증가하던니까 결론은 판별식을 하셨을 때 프라임 x는 0이라고 해도 판별식을 하실 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꼭 풀이를 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뭐 똑같은 얘기죠. 왜 감소한다. 그럼 그래프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증가거나 감소라는 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도 대신 나오기도 하고 증가라고 대답 물어보진 않아요. 1대1 대응이 된다. 또는 이 두 가지 얘기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고 하면 푸는데 이 말이 나오면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뜻을 몰라. 알겠니? 알겠어? 표현 방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표현 방법. 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네. 강조 중각이. 요 말 뜻도 요 말 뜻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x 원소가 커지는데 요 말 뜻은 그리고 아마 우창이 확통 배웠어? 배웠어? 배우고 있어? 이 말 뜻은 조합에서 나오는 얘기야. 맞죠? x1이 x2면 x1보다 x2가 크면 요 말은 감소라는 말이기도 하고 원래는 조합 파트를 보실 때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시는 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의 수에서 그때는 얘는 컨비네이션 C만 가지고 구한다는 거를 기억이 나시면 좋고 안 나시면 다시 배우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자. 혹시 그리고 430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만 왜 상일까? 왜 상이죠? 선생님 왜 상이죠 얘? 얘 왜 상이죠? 아니 이 말뜻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뜻. 정말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요 말뜻 X 원소가 틀리면요 Y 원소도 틀려요 라는 거야. 이 말이 원래는 1대1 대응 하나씩이라는 말. 결론은 문제가 지금 한 8문제 이상이 결론은 풀이가 다 똑같아. 근데 왜 문구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왜 헷갈려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어요. 또 나오죠? 역함수 존재. 계속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문구적인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잘 하셔야겠더라. 다 똑같은 풀이라고 하죠. 또 1대1 함수. 지금 이 왼쪽에 세 문제는 풀이 자체가 다 똑같은 거야. 알았지? 판별식을 했을 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그리고 판별식을 하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이를 다 진행해 주는 거야. 이제 441부터가 문제죠. 441부터가. 정확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명시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증가 보면은 이제 요 두 글자가 틀어진 거거든. 뭐뭐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뭐뭐에서. 그럼 이 이야기는 뭐라고? 최고차항 염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절대로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만 증가하면 된다고. 여기에서만. 그럼 여기가 1이어도 되고 요만큼도 그냥 이렇게 돼도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실수 A를 하라라는 거야. 만약에 1하고 2가 정해졌다면 A 값은 하나겠지. 근데 최대값이란 건 A 값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3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0이 되는 값들 즉 X축을 가져다가 0이 되는 보조선을 가지고 당연히 이때 0이 되고 이때 0이 될 거고 최고차항 미분했을 때는 음수일 테니까 이게 여러분한테는 프라임 함수라는 얘기예요. 프라임 함수. 그리고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떤 0이 되는 두근 사이에 그럼 이건 1학년 때 혹시나 어떤 두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으려면은 절대로 판별식 따위는 하지 않고요. 대칭축 하지 않고요. 그냥 이 값을 넣었을 때 뭐냐? 양수다. 이 값을 넣었을 때 양수다. 즉 뭐냐?
F 프라임 1이 양수다. F 프라임 2가 양수다. 다 중요한 건 1학년 얘기라는 거야. 1학년 얘기. 이것만 한다는 거. 두 글 사이에 뭐가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푸시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판별식 안 하고 대칭 안 해요. 근데 해야 되는 문제도 당연히 존재할 거야. 해야 되는 문제도. 그건 이제 유형을 잡을 때 지금 이 문제집은 당연히 좋긴 한데 문제수가 적어서 유형을 잡을 수는 없어요. 나오실 때마다 풀이는 해드리겠는데 유형 잡기는 좀 힘들어. 모든 유형이 나와 있잖아. 문제수가 그만큼 웬만한 문제집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신을 푸실 때는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다 똑같아. 이거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있더라 라는 얘기. 딱 구간이 0부터 1이 아니라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근데 미안해. 그리고 위에 거 내가 얘기하다 틀렸네. 미안해. 뭐가 틀렸냐고 하면은 보면은 여기가 1하고 2여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프 할 때 맞지? 여기 1하고 2가 여기 사이에 들어와도 되지만 1하고 2가 여기여도 된다고. 극소여도 되고 2가 극대여도 돼. 최대로 2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부분에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이나 2가 여기 0이어도 되겠다. 그래서 등호가 좀 미안해. 빠졌어요. 등호가 빠졌다. 여기도 그래요. 0하고 1이 여기 정확하게 극소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0되는 지점에 대해서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0하고 1이 한 이 정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0을 넣거나 1을 넣었을 때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f' 0 f' 1 0보다 작거나 같든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만 그래프가 없는 공부는 이제부터 미분 쪽에서 굉장히 오답을 유출해내거든가 반쪽짜리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잘해서 그래프가 당연히 떠오르든가. 이게 원래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되는 연습인데 이제 그래도 뭐 안 됐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미적은 여기까지만이죠.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만약에 모르면 이제 더 끝없는 오답 속에서 미적분 2를 못할 테고 나는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죠. 미적분 2를 잘하고 싶으면 미적분 1을 잘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지금 443번. 자, 이 문제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고 원래는 정리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되나?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하긴 했지. 주창아, 잠깐 봐. 수업 시간에 이걸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차 함수가 있어. x축이 있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얼마?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잠깐 볼게. 4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지금 나 x축이고 근이 다 2개씩 존재하는 이차 함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거 1학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네, 혹시나 수업 시간에 했는지 두 근이 어떤 P보다 크다, 두 근이 어떤 P보다 작다, 어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P와 P' 사이다. 요거 판단하는 거 했어? 물어본다. 지금 당장 가서 물어본다. 담당 선생님 계신데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한 기억이 없어? 왜냐면
참 1학년 때 하는 걸 그랬죠. 1학년 때. 그렇죠? 원래는 이 두 근이 P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씩 정도로 판단해야 돼. 두 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판별시켜야 되는군요. 두 번째. 여기 보면 2차원은 당연히 대칭축이요. P보다는 커야겠군요. 됐어? 됐어? 맨 마지막에는 이 P라는 함수 값을 넣었을 때 당연히 정해진 건 아니야. 왜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최고창에 양수 있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P 값을 넣었을 때 FP 값을 넣었을 때 아, 양수군요. 이렇게 세 가지씩 판별하는 거. 기억날 것 같아? 아, 전혀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거 필요한 거다.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필요한 거야. 외워야 되는 거고. 얘도 세 가지를 판단해야 돼. 판별식은 0보다 작고요. 아니, 뭔 소리니, 이거. 0보다 크고요. 대칭축은 P보다 작고요. FP는 지금 봤을 때도 양수고요. 근데 방금 전에 보여준 얘가 이야. 어떤 근 사이에 있다면, 근 사이에 P가 있다면 판별식 안 보고요. 대칭축 안 보고요. 그냥 P를 넣었을 때 음수만 주장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엄청나게 너희를 편하게 해주는 얘기야. 어떤 근 사이에 어떤 숫자라는 의미가 있으면 얘도 원래 네 가지 돼야 돼. 판별식하고요, 대칭축은 얘하고 얘 사이고요, P를 넣으면 양수고요, P'를 넣으면 양수예요. 원래 네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너희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야. 얘 때문에 아, 내가 판별식 안 해도 되게 만들 거야. 대칭축 안 봐도 되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야. 알았니? 지금 문제가 그래서 보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인데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2하고 3은요. 2가 극소고 3이 이따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될 거고 4보다 큰 쪽은 4보다 큰 쪽 무조건 4가 한 이쪽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당연히 얘를 가져다가 극대극소가 존재할 테니까 0이 되는 점을 보조선을 그리셔서 여기 X축을 그리시고 최고창이 음수니까 뒤집어져 그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2라는 아이가 여기 3이라는 아이가 여기 4라는 아이가 여기 했을 때 이 2차 함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답을 한번 내보면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가 나야. 됐죠? 됐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조를 완성시켜야 돼. 이 프라임 x가 절대로 판별식 안 하고요. 대칭축도 신경 쓰지 않아요. 대칭축 신경 쓰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거기다가 2를 넣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3을 넣었을 때의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4를 넣었을 때 어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비교에만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 2를 넣었을 때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맞죠? 맞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2는 여기에 와도 된다고요. 극소 포인트. 3이 극대 포인트에 와도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4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연립 포인트가 존재하셔요. 연립. 그래서 뭐 계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 요걸 왜 하는지를 보려. 얘가 왜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존재하는 형태다 보니까 왜 그래프 개형을 봐야지 나오는 거야. 그래프 개형. 프라임 개형을 안 보고서는 절대로 미분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추천? 프라임 개형이야. 프라임 개형. 알았지?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리면 최고차항이 음수구나. 거꾸로 솟아서 그리지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미분 쪽은 이 정도가 기본. 그리고 2나 3은 극대나 극소에 갈 수 있고 4도 극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같이 그래프를 항상 겸용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수직선 그려서 A값의 범위까지 조심히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극대값, 극소값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4, 4, 6 같은 거 좀 그러나? 4, 4, 6은 전체 함수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거잖아, 맞지? 딱 얘가 뭐냐면 이미 방정식 왜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적으려면 x축을 기준으로 적어야 돼. x축 맞죠? x축을 기준으로 적어야 돼. 요 한문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3차 함수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릴 때는 뭐예요? xy축을 먼저 그리죠. 3, 4차는 xy축이 맨 마지막이야. xy축이 맨 머릿속에 이제부터 xy축인 보조선인데 보조선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려야 돼요. 1, 2차는 xy축을 그리고 하는 게 편한데 이제부터 마지막에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 그래프 일단은 절대값 그래프 전에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형을 그리시고 나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건 접어서 올리시면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미분을 하시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0이라는 계산값을 하실 거니까 어차피 6은 약분하고 하셔도 되고 약분하기 싫으시면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진감표는 뭐 열심히 하실 때 하시고 내신 공부를 하시면서 진감표는 다시 그릴 일이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0되는 지점이 3차 함수인데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극대극소 최고차는 양수니까 원래 3차 함수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마이너스 1, 2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극소값, 극대값은 이제 원래 함수값에다 대입을 하셨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난 이게 제일 어려워. 7? 여기는 2를 넣어야 돼. 16, 4, 4, 12 마이너스 20인가? 이렇게 되죠. 아닌가? 이렇게 하죠. 맞지? 맞아, 맞지? 아? 되죠? 이건 왜 방정식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절대값 그래프가 제일 관심 있는 건 x축이 어디 있을 거야? 어디 있을 거야? 또 x좌표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x축은 당연히 음수하고 양수 사이에 그냥 x축이 존재하겠지. x축이 존재하겠지. 이게 방정식이야, 여러분들. x축이랑 지금 만나는 게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근이 3개다. 이렇게 하는 게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은 0으로 만들고 요 x값을 왜냐면 보면은 1학년 때 배웠어 이거. 근데 인수분해로 배웠잖아, 맞죠? 1학년 때는 이걸 인수분해 되는 타입만 배운 거야. 근데 2학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타입도 결론은 근의 개수를 극대 극소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서 올라올 거니까 접어서 올라올 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도 극소라고 명칭을 한다. 여기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라고 명칭을 하는 거다. 미분 불가능한 저짐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극값의 명칭을 사용을 해서 극소 3개, 극대 2개, 총 5개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이 페이지에서 뭐 어려운 거 있나? 없어? 있어? 지수는 다 없는 것 같아. 다 잘했어.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이게 기말고사 범위긴 한데 이게 원래 적분을 잘하면 미분 쪽은 되게 쉬운 문제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원래 공식도 다 존재하고요. 극대극소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적분에 대한 넓이 영역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원래 과정을 끝내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은 미분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 적분을 사용해서 미분을 풀고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고 아직은 좀 얘기해 주기가 좀 그런데 숙제를 이게 다 이쪽 페이지가 계산 문제네. 혹시 450번부터 455번까지 해서 질문하실 만한 문제 있을까? 또 없다 그러지. 또 없긴 없어. 이게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너도 문제를 못 푸는 건지 몰라서 못 푸는 게 있어? 넘어갈까? 진성아, 혹시 한두 문제 풀어줬으면 하는 거 있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해도 괜찮고 아니면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달라고 해도 괜찮고 이게 다 그냥 솔직히 그냥 산수거든. 산수 455번? 500? 오케이. x가 3에서 극대값 4를 가질 때 일단은 그러면 그래프 형태를 내가 모르잖아. 맞죠? 그래프 형태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가져다가 이제 먼저 3을 넣었을 때 4라는 힌트 하나와 f 프라임 3을 넣었을 때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뾰족한 형태는 아니고 우리가 3에서 극대값으로 가져오면 당연히 그때는 길게 0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문제수 잡고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은 위의 점 x는 3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다. 접선의 기울기. 그럼 뭐 하냐면은 얘를 미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미분이고요. 미분을 하시면 앞에 거 미분 x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만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3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3을 넣었을 때 이거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3을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6이니까 2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한번 가볍게 뭐라고 하냐? 그 영어로 하면 그 뭐냐? 프롤로그? 줄거리? 요약?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칠판봐. 아까 전에 이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이게 나오면 극값을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할 때는 456 너희들도 엄마 공부를 했으면 얘가 극값을 갖도록이야. 극값을 갖도록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래프 뭐 이렇게 됐을 때 극값을 갖도록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미분해놓고요. 미분한 0값이요. 최소한 2개의 근을 가져가기 때문에 판별식 뒤는 0보다 크거나 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이야. 여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0을 만족하는 게 정확하게 두 분이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분이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반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도가 이렇게 되면서 뭐 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결론은 이 두 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야. 서로 다른 거야. 완전 물어보는 게 달라. 459번은 그렇다면 이번에 똑같은데 극값을 안 가졌으면 좋겠네? 라고 하잖아. 맞죠?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잖아.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3차 함수인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얘도 그렇다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f'x는 0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아까는 두근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중근이던가 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실근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고 나머진 계산이야. 계산은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정확한 이 구조가 보이지 않고서는 안 돼. 판별식을 정반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되겠거든. 알겠지, 주창아?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문제 다시. 자, 이 문제 461번은요. 자, 봐봐. 왜 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결해 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 절대값 파트야. 이 절대값 파트 정도는 이제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로 당연히 이 정도는 넘어가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3차 함수를 했을 때 너무 작은가? 최고차항의 양수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극대극소가 존재할 텐데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프라임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렇다면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극대극소가 요 사이에서. 됐어요? 그럼 봐봐. 얘가 아래쪽이 프라임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이번에. 왜? 두분 사이에 어떤 숫자라는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라임 함수를 가져다가 지금 2차 함수 프라임 함수를 가져다가 판단해야 될 게 총 몇 개냐면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판별식이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근 0보다 커야겠고요. 두 번째, 2차식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겠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칭축 공식 기억해? 진동아 대칭축 공식 기억해? 이제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냐면은 2차 함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대칭축이기 때문에 0 되는 값이. 대칭축 공식 몰라도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아는데 이제는 미분을 배워서부터는 그런 대칭축 공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 했던 거 뭐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면 되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양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0이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극대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하나가 정수의 개수 또는 답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해야 될 게,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1학년 때 꼭 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워. 그래서 3이야. 4가지를 판별하셔야 된다는 얘기. 4가지. 얘도 아까랑 0하고 3 사이의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지금이랑 똑같은 문제 유형인 거야. 판별식 하셔야 돼요. 대칭축 하셔야 돼요. 0일 때 양수인 거 찾아야 돼요. 뭐 3일 때 양수인 거 찾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 유형이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고 전에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4차) 함수가 나오는 거네. 4차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fx가 4차 함수라면은 f'x는 당연히 3차 함수겠고요. 3차 함수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차 함수는 무조건 그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3개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이야. 3개야 무조건. 맞죠? 근데 그 3개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생각에서 떠오르는 거야.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머릿속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 한번 1학년 공부인데 천천히 해보면 뭐냐면은 3차 하면 다시 말하지만 근이 몇 개? 근이 몇 개? 3개. 근데 당연히 그 근의 개수라는 거는 실근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근 정확히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야. 그리고 허근이라는 건 안 보이는 개수야. 무조건 이 개수가 3개여야 돼. 맞죠? 됐니?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약간 확통이나 기본적인 공부. 그럼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얘가 3개고 얘가 1개겠네. 얘가 2개고 얘가 1개겠네. 얘가 하나 2개겠네. 0개 3개겠네. 라고. 됐니? 됐어? 근데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허근이라는 거는 기억 I죠 I. I야 I. 복소수야 복소. I야. 근데 I라는 건요. 여러분들 켤레근이라는 말처럼 켤레근. 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이면 한근은 당연히 3 마이너스 루트이야. 왜 루트 앞에가 부호가 바뀌냐면 근의 공식을 사용했을 때 대한 얘기로 넘어가시면 근의 공식. 우리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지금 풀마가 루트 앞에 붙어다 보니까 그러면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은 얘도 한 개씩 존재할 수는 없어. 절대로. 한 개가 존재하진 않아. 없든가 몇 개씩 존재할 수 있더라? 3개가 2개씩 존재할 수 있어. 이 경우도 없어요.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나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됐지? 이 경우는 한실근과 두어근. 이 경우는 또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나눠지거든. 두 경우로.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수 있고 아니면 알파, 알파 감마일 수 있고 아니면은 알파일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수 있어. 되게 많지. 경우가 지금 몇 가지냐면 4가지야. 4가지.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차 함수는 개형 자체를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된다고 하는데 개형 자체를.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나누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4차 함수 개형은 정확하게 3가지밖에 없어요. 3차 함수 3가지였고 4차 함수 3가지야. 최고차항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나누는 건 이런 개형이 되겠어요. 극소, 극대, 극소. 그리고 극소, 기울긴 0이 되지만 절대로 여기서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타입. 또는 그냥 여러분들 아까 전 얘가 x 4제곱 개형입니다. 2차 함수랑 아주 동일한 유형인 거예요. 4차 함수 머릿속에 이 3개만 넣으시면 돼요. 이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밖에. 혹시나 이 3개가 답니까? 그러면 아니야. 조금 더 나누면 한 6개까지 나눠지거든. 왜냐하면 여기 좌우가 이런 식으로 한쪽이 더 늘어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도 나올 수 있고 얘는 왜 이쪽이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냐? 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문제 유형은 어차피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서는 어차피 2문제 내외로밖에 안 나와요. 난이도가 있는 걸로. 가장 크게 3개야. 그럼 이 3개가 나눠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은 얘를 국어 시간에 배울 텐데 이분법적 사고가 안 좋다고 하잖아. 수학은 이분법적 사고야. 무조건. 얘 아니면 나머지 다 얘야. 아니 이분법적 사고. 얘만 기억하면 돼. 얘만.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분한 3차 함수가 얘는요 선생님 얘 아닌 거라고.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얘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네? 나오면 그때 가서 봐. 왜 너무 고난이도 문제니까. 선생님이 아직까지 못 봤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차 함수 문제부터가 학생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미분하면 3차다 보니까 그런 거야. 미분하면 3차다 보니까. 미분하면 3, 왜냐면 그러면 그 차수가 커지면은 그 계산치가 다 1학년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1학년 때 계산이 좀 어려웠으니까. 지금 보면 자, 최고차항 양수죠. 맞니? 최고차항 양수면 지금 이 세 가지 그래프야. 근데 극대값을 존재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 결론은 문제가 이 극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미분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그리려면 1학년 문제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의미를 해석해서 프라임 x가 즉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그릴 조건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엄밀히 풀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다시 넘어가셔야 되기도 해. 그 어떤 개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니까. 이 문제 한 번만 풀어줄게. 결론은 내가 지금 464번이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것까지 알았어. 미분해보면은 8x제곱 플러스 24x제곱 플러스 16ax야. 얘가 당연히 프라임 x예요. 프라임 x야. 얘는 그러면 0이 되는 값이야. 항상 0으로 이게 0으로 만들어 놓고 풀어요. 0으로. 이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서로 다른 세실입니다. 정확하게 하죠. 일단 8의 배수가 있으니까 8을 약분을 해서 날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 정도 힌트는 항상 줘요. 지금 보면 x를 묶어지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한 실근은 내가 정확하게 보이죠. 즉 x는 0이라는 게 보여요. 됐죠? 그러면은 이 안에가 지금 서로 근이 몇 개여야지? 2개여야지. 그리고 근은 2개가 서로 다른 근이면서 0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0은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판별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근데 이 안에가 0이라는 식을 넣었을 때 만족하면 안 돼. 0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 즉 0을 넣었을 때, 즉 2a가 0이면 안 돼. 푸는 방법을 까먹으면 안 돼. 못 풀어. 이것저것 노력하고 해봤자 못 풀어. 그러니까 쉬우려면 정말로 암기, 반복이 들어가셔야 돼. 푸는 방법이 이거 말고 있냐고? 있죠.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들이 있겠지. 근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푸시는 거야. 판별식 하시고 a는 0이 아니다만 빼주시면 그 자연수 a값. 근데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쪽은 보지 않겠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문제 조금 더 쉽게 해준 것 뿐인데 원래는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뭐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보여드리서 좀 넓게 볼게요. 나중에 질문 해가시면 어차피 이 네 문제 정도는 내가 다 풀어주거든.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같은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대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도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 개형을 보고 우리가 어떤 A, B, C, D 어떤 부호나 어떤 상수값들을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보조선을 가져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최고창 임수네. 미안해. 그래서 3차 함수도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최고창이 양수인 그래프 기형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최고창이 양수다. 창이냐? 양수다. 그래서 최고창이 양수면 1차 함수는 오른쪽 위에서 그렸고요. 2차 함수는 오른쪽 위에서 그렸고요. 3차 함수는 오른쪽 위에서 그렸고요. 4차 함수는 오른쪽 위에서 그렸어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그린다. 오른쪽 위에서 그린다. 음수는요, 당연히 아래쪽에서 그린다. 아래쪽에서 그린다. 오른쪽 아래쪽에서 그린다. 아래쪽이고요. 그럼 지금 보면은 시작한 게 최고창은 음수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A는 음수라는 걸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C라는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음수이다 보니까 뒤집어져 그려야 될 테고, 근데 여기서 굳이 이게 왜 있느냐? 아, 있더라. 뭐 Y축이 이렇게 있더라. 근데 여기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중학교 문제로 넘어가신 거예요. 이차함수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한 두 근이 있어. 그러면은 최고차항은 알아냈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두 근이 0이 되는 값이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고요. y절편은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음수입니다 라는, 학생들이 좀 많이 까먹고 어렵죠. 이렇게 원래 y절편이 음수라고 했을 때는 쉽죠. 뭐냐면 이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c가 음수인 거야. c가 음수인 거야. 하나 여기다 놓치고 들어갔는데, 여기다 보시면 여기도 여기가 d야. 여기가 d. 원래 함수에서 이게 d야. 왜 x에 0을 넣은 값이니까. d도 음수다. 여기는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4번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c하고 d를 정확하게 판별하셔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유추하실 수 있다. 원래는 서로 다른 양수다 보니까 원래는 판별식도 0보다 크다도 해주실 수 있고,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 내용은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조건식을 사용해서 더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왜 안 된다는 거. 원래는 이걸 봤을 때 얘 때문에 가운데 제곱 마이너스 3AC는 양수다 라고 해서 5번이 틀리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너무 힘들지만 미안하지만 잘 버텨보자. 아마 지금 막 하나도 안 들린다. 괜찮아서 찍고 있으니까. 어차피 설날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2학년도 되셨고 고3 돼서 고생하지 않도록 좋은 밑바탕이 되도록 시간을 조금만 투자한다면, 설날이라고 정신없이 PC방 가는 그런 뭐 불상사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코인 노래방을 좀 가더라도 다 찍어주고 올려줄 테니까 공부만 좀 하자, 응? 선생님이야 뭐 이런 거 모르면 너무 슬퍼서 나는 항상 이런 거.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 이게 원래 미분별 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와. 왜냐면 프라임 함수가 있고, F 함수, 원함수 형태가 있고, 우리는 그거에 어떤 프라임 개형을 보고 싶어. 프라임 개형. 됐니? 프라임 개형.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보조선 어디다 그리냐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신기하네. 2분 불가 지점이에요.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 미분이 안 돼. 그럼 보조선은 어차피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 왜 빠뜨렸지? 됐을 때 어차피 0이니까 무조건 여기 0 지나야 되고 0 지나야 되고,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마지막에 하고, 여기 0 지나야 되고 0 지나야 되고 0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돼. 그 다음에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맞지? 증가하다 0. 그냥 여기는 증가니까 플러스, 감소니까 마이너스야. 플러스하다 마이너스 되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또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그리고 커지니까 여기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교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려면 이렇게 뚫었다가 뭐 갔는데 여기가 조금 C 부분은 마지막에 할게. C 부분은 마지막에 할게. C 부분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D에서도 열을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이너스고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위로 갔다가 뭐 이렇게 지그, 제그, 지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 지그, 지그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 부분이 여기. 왜냐면은 커지는 듯 했어. 커지는 듯. 근데 갑자기 요 지점, 미분 둘가 지점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 커지는 듯. 즉 양수 부분처럼 이렇게 커지는 듯 했구나. 여기서는 동그라미. 즉 함수값 미분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음수에서 튀어나오는 형태. 요게 좀 너희들한테는 좀 말이 안 되겠다. 좀 어렵겠네. C 부분이 좀 어렵겠네. 커지는 듯 했으나 갑자기 X축을 기준으로 갑자기 미분이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C 부분이라는 거. 이게 좀 어렵겠다. 그 전에 기울기값, 그 바로 지난 후에 음수값이라는 얘기가 좀 어렵겠다. 혹시나 이 문제는 이거 하지마. 이거는 풀지마. 다음 이거는 이게 원래는 몇 번 학교 쪽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정답이 틀렸어. 오답이야. 그건 나중에 선생님 이건 여기 개정 교과에서 짧게만 얘기하면 여기 A점 있죠. 요거 요거 극소고 여기도 극소야. 원래 그래. 니은번 극값은 하나다. 무슨 색이야. 여기도 극값이고 여기도 극값이야. 지금 보면 문제집이 틀렸어. 니은번이 맞다 그래. 이거 하지마. 알았지? 근데 나오는 학교가 이제 좀 1년에 한두 학교씩 나오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도 틀려. 왜냐면 잘 몰라. 그래서 정리된 거를 파일을 나중에 할 때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다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지금 왜냐면은 그게 A4 용지 한 2장 정도인데 앞뒤로 빡빡해요. 선생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학교 위출이긴 한데 말도 안 돼. 다 몰라 어차피. 마지막인데 5분 안에 끝낼 때가 잠깐 칠판봐. 집중해. 잠깐만. 마지막.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푸시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활용이 왜 제일 쉽냐고 물어보시면 활용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활용부터 수업을 했어. 맞지? 2차 함수 활용부터 수업을 했어. 2차 함수 활용부터. 2차 함수 활용은 당연히 1학기 때부터 아니면 중학기 때부터 나왔고, 그럼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3, 4차를 활용할 건데 특히나 3차 함수
3차 함수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3차 함수. 근데 그 중에서 특성화된 3차 함수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 어떤 거냐면 3차 함수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배울 거거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차 함수인데 3차 끝 뭔가 그려봤을 때 정확하게 근이 3개인데 요 간격이 같은 게 나올 거야. 간격이. 이런 문제들가 적분 쪽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텐데 적분 쪽에서 특히나 넓이란 거에서 넓이 할 때 예를 들어 3차 함수식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요거 3차 함수죠. 맞니? 그럼 여기가 0 3 6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간격이 어때 지금 다? 간격이 어때? 같지. 그럴 때는 3차 함수 중에서도 되게 특별하게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어떠냐면 같아요. 모양이 같다 보니까 넓이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근데 아직 미분 쪽이다 보니까 이때 항상 특수한 비가 성립해요. 무슨 비라고 하면은 x축이랑 만나는 건 당연히 근이라고 불러요. 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 보면은 몰라. 빨리 정리하려니까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랑 여기에 보면은 극소나 또는 극대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B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거든요. B 형태가 얘가 루트 3이면 얘는 B가 1인 형태가 존재합니다. 1인 형태. 얘 되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이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만 잡아봐도 유도가 가능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그때 함수를 최고차항 1이라고 잡았을 때 3차 함수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은 근데 극대극속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극대극속 얼만데요? 그래요? 얼만데? 봐봐 위에 거 봐봐 루트 3대 1의 비율이라면 너희가 머릿속에 당연히 암기를 했다면 요 극대 여기 극소 값은 루트 3대 1의 비율이라면 여기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나와.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계산이 안 되는 미지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가져다가 미분을 해보면 0 되는 값이 루트 3이나 마이너스 3 이거 두 가지 값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머지 나중에 다시 이 문제 왜냐면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활용 문제 풀이하실 때 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걸 볼 거예요. 한번 이런 얘기만 들어봤다면 아니면 또다시 더 많이 나오는 건 요가 되겠어요. 요게 왜냐면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 문제는 이제 고등 문제 쪽에 3차 함수가 되게 특이한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데 툭 치면서 스치면서 지나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아니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 중분의 형태를 띠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는요 얘도 항상 여기와 여기가 이제 두 근이 있는데 여기 어떤 극각 포인트 항상 일정한 비를 성립하더라라는 얘기. 모양만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웃기지만 치고 지나갔어. 중분으로 치고 지나갔어. 되게 부드럽게 기울기 여기 0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여기가 1대2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 1대2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렇게 멀리 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 파트를 풀 때 요걸 좀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도록 할게요.